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0.62%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56%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후장 가서 되밀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오늘은 5월 31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도 1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5월 31일이 MSCI 지수를 리밸런싱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3시 이후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셀트리온 역시 3시 이후 외국인들 매도가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전환,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483억의 매도, 기관 투자가들은 239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5285주로서 신고 물량 100%를 모두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자사주에 대한 일부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5월 31일이기 때문에 MSCI 지수의 리밸런싱, 요와 관련된 매도와 더불어서 시장 전반도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지루한 조정 과정의 연속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든 5월달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과연 6월 들어서는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외국인 매도가 멈출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MSCI 지수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5월 말 오늘로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욱더 집중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펜트라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진펜트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근거로서 제시를 하면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셀트리온을 신규로 바이로 커버리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25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 하나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커버리지를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새로 하면서 목표 가격은 25만원을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25년부터 이익의 레벨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핵심적으로 셀트리온이 세 번째 주가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진펜트라와 다수의 신규 시밀러로 급격히 성장하는 25년부터는 실적 레벨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하나증권은 진펜트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펜트라의 출시는 순항 중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PBM 등재가 관련된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항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PBM들과의 협상에서 가장 핵심은 리베이트 문제잖아요. 리베이트를 적게 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펜트라의 NSP, 순판매 가격은 기존 인플렉트라보다 4배 정도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24년 매출액은 3,240억, 25년 매출액은 8,636억 원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는 24년 올해는 하반기, 즉 6개월 장사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3,240억 원으로 잡았는데 2년 차인 내년에는 8,636억이니까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매출액의 숫자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추정을 한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인 부분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의 타켓 시장을 미국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에서 인플리시맙을 투여하는 환자로만 설정을 해가지고 약 1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인플리시맙을 투여받는 환자들만 기준으로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휴미라를 맞는 환자라든가 스텔라라를 맞는 환자들은 다 제외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전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존의 약물보다는, 즉 휴미라라든가
스텔라라를 맞는 환자들은 제외시키고 인플릭시맙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한다고 추정을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크론병 환자들은 23만 명이고 매년 5만 5천 명씩 신규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신규 크론병 환자 중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받는 비율은 5% 수준이다. 그래서 인플릭시맙은 크론병 환자의 약 40%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론병 말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요. 약 16%의 환자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고 인플릭시맙을 투여받는 환자는 약 15% 수준으로 추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진펜트라의 환자는 미국에서 인플릭시맙을 사용하는 환자 약 10만 명 수준으로 추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첫 번째로 크론병 환자에 대해서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고요. 유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크론병의 매출액과 궤양성 대장염의 매출액을 합치면은 진펜트라의 전체 매출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인플릭시맙을 투여하는 환자 수가 나왔잖아요. 이 숫자가 나온 가운데서 진펜트라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정이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2분기에서는 2%, 3분기, 4분기 가면서 11%, 13%, 내년에는 14%부터 해서 19%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펜트라는 그래서 24년에 3,240억의 매출액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25년에는 8,636억 원이 된다. 이러한 매출액이 나오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플릭시맙을 맞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플릭시맙을 맞지 않는 휴미라를 맞고 있는 환자와 스텔라라를 맞고 있는 환자 등 다른 쪽의 환자들을 빼앗온다, 즉 흡수하는 이 부분은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제외시킨 것이거든요.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나온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 24년요. 이 부분들만 우리가 모아서 평균적으로 내면은 컨센서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최근 증권사들의 자료, 그 자료들 가운데서 따로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한 자료들만 다 모아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컨센서스가 되는 것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진펜트라의 24년 매출액을 2,832억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쪽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876억으로 잡았고요. 높게 잡은 쪽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4천억 이상을 받고 삼성증권에서는 3,200억 수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생각하는 가이던스는 5천억에서 6천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테리온의 24년 전체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는 회사에서 추정을 하는 수치와 거의 육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N 가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5월 30일 현재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3조 5,264억이니까요. 영업이익은 6,538억으로 잡은 상태. 적정주가는 24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4월까지만 해도 적정주가가 22만 4천원이었고 5월 3일 들어서는 23만 4천원, 5월 13일은 23만 7천원대, 그리고 5월 30일 기준으로는 24만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31일에는 하나증권이 25만원으로 적정주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약간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시장에서는 목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즉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좋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전망치는 회사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이 하나 발생이 되는 것이죠. 뭐냐면요, 즉 진펜트라에 대한 컨센서스가 2,832억이고 회사에서 보는 것은 5천억에서 6천억인데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는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3조 5,500억의 매출액을 예상을 할 때
진펜트라가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 전체를 이렇게 잡은 것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크게 낮춰 잡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3조 5천억대로서 회사의 가이던스와 거의 같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아직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기대하는 것처럼 5천억, 6천억 정도로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올라와 준다면 매출액 자체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3조 8천억대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의 개념도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펜트라는 신약이기 때문에 고가 비싸다는 이야기죠. 이에 따라서 마진율이 높다는 이야기, 이것은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진펜트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보는 진펜트라와 회사에서 보는 진펜트라의 차이가 크고,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숫자로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시점이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과 더불어서 세일트리온도 조정 과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잡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제시한 올해 전체 매출액은 3조 5천억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숫자가 더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27만 2천 주의 매도는 지난 5월 9일 이후부터 해서 하루 매도 물량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5월 31일 MSCI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매도가 매도 클라이막스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이어질지, 이런 부분인데, 이 기간 동안 전체 매도 물량이 147만 4천 주, 즉 거의 150만 주대에 완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매도라면 펀더멘탈에 따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이 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든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스권 탈피 이런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인데요. 주식이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변곡점이 나타난 것은 어찌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펀더멘탈의 문제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오히려 좋아지는, 또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기대와는 달리 5월달 다시 음봉이 나오고 만 상태죠. 월봉상으로도 17만원 선과 19만 5천원 선, 이 사이의 박스권에서 6월달에도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탈피를 하면서 올라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 외국인들 쪽에서의 변화, 내지는 회사 측면에서도 주식 수를, 즉 물량을 줄이는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의 대책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5월 한 달이었습니다. 6월달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상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